어, 그 드디어 진짜 이런 날도 오나 싶은데 그 상상마당에서 뉴 아이콘으로 전여빈 배우를 선정을 했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고 사실 지금 빈자리가 없는데 오늘 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각축전이 있었다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다행이고 좀 즐겁게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저는 시네21 잡지 기자니까 2016년에 전여빈 배우를 좀 앞서서 주목했었어요. 라이징 스타로 선정을 해서 이 배우는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좀 약간 신기한 게 그 당시에 뭘 그렇게 한 게 없었어요. 뭔가 이미지도 좋고 이렇게 뭔가 다양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어떤 역할로 어떤 색깔로 다가올지 그다지 이렇게 언어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배우였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씩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에서 이 배우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불과 정말 1년도 되기 전에 갑자기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영화를 보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정말 나왔다, 올해 화제작이 나왔다 하면서 제 많은 소녀를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여빈 배우가 제대로 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영화를 못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국제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좀 이제 깜짝 놀랐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배우들 중에 눈에 띄었구나.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이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큰 종이를 들고 온 사연이 있는데 이거 잠깐 여기 둘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봤구나. 예지력이 좀 있구나. 우리의 라이징 스타가 빛을 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독제에서 또 이제 화제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 대미를 장식하는 뉴 아이콘, 상상마당 뉴 아이콘의 달까지 왔는데요. 올해 전여빈 배우 스스로의 행적을 돌아보면은 진짜 내가 배우로서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도 장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의 좀 뿌듯함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사실 연기를 하고 싶었었던 건 2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21살 때 연기를 하고 나서도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가 너무 못난 사람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저한테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그런데도 뭔가 삶을 계속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인데도 그러면서 속도에 맞게 그냥 의심도 들면서 되게 걷고 싶었어요. 근데 걷고 싶었던 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러다가 방식을 택했던 게 나는 그래도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였거든요. 일단 선택했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손에 닿을 수 있었던 게 단편 영화, 이제 독립 영화를 만드는 동료 친구들이었고 그들이랑 만나면서 좋은 기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살, 7살을 보내고 8살 때는 사실 가족들한테는 제가 이제 딱 29에서 이제 30이 오기까지만 딱 연기를 하겠다. 왜냐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자꾸 엎어지는 모습을 가까운 사람들은 잘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 많은 소녀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큰 롤을 맡았던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자 배우인데 이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거는 배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고 꼭 잡아야만 하는 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운이 좋았고 만날 수 있었고, 근데 이 영화로 막 어떤 걸 보여주겠다 막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만났던 관객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었어요. 아, 더 걸어도 되겠구나. 내가 한 두세 발, 아니 10발 정도, 뭐 100발 정도 더 걸어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 사실은 서른의 문턱에서 사실 죄 많은 소녀를 만나지 않았으면 연기를 그만두시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내려놓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기라는 거를. 근데 그걸 내려두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플랜 B는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었어요. 결국은 플랜 B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요. 그냥 힘들어하면서 그냥 내년에 그만둬야지. 또 내년 되면 또 조금만 더 하다 그만둬야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지금 30살 말씀하셨지만 35 넘어가면 플랜 B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경험담 아니네요. 이 포스터 처음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이 포스터를 보고서 굉장히 서운함을 드러냈어요. 나는 없구나. 선정은 된 거는 좋은데 이렇게 이 맞추는 퀴즈에 없구나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 교실에 앉아 있는 여름 옷을 입었잖아요. 죄 많은 소녀는 굉장히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좀 현장의 어려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최희서 배우랑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 보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후벼 파는 영화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아니면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같은 그 시기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이 영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이 가슴을 그냥 이렇게 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로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뚫고 들어와서 갈고리처럼 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표현이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고통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공유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많은 또래의 배우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좀 대화를 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일단은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지, 근데 자신의 감독님 본인한테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지금은 영화를 만들어냈고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야 하니까 자신의 의도나 생각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기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막 2년 정도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배우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스태프들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서 거의 약간 정말 사정하듯이 되게 애원하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봐 줄 수 있겠냐 있겠냐 또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들어봐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저는 들으면서 어떨 때는 감독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사실 감독님이 불쌍하기보다는 죄 많은 소녀라는 그 작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게 사실 인간이라는 게 너무 불쌍하다라고 많이 느껴졌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을까? 더 괜찮아지고 싶은 사람들인데도 우리의 방식은 왜 서로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계속 내내 이어졌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종의 어떤 사회화를 거치면서 자꾸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괜찮은 척을 이제 하는, 그리고 애써서 막 희망적이려고 하는 어떤 내성이 제 안에 생겼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연기를 방해했었어요. 왜냐면 영희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버거우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동료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여빈 씨가 그 피하는 모습을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심리적인 유지가, 왜냐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영화 작업을 들어가기 전부터 저한테 되게 여빈 씨 힘들 거다, 외로울 건데 그거 이겨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겨내 주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거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배우가 응원을 할 거다. 그러니까 버텨달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잡으려다 보니까 사실 추위는 추웠지만 추위가 잘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악몽을 많이 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계속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를 더 해보고 싶었어요. 이해를 더 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해를 하면서도 계속 뒤통수 맞는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면 결국 이해를 내가 했다라는 게 또 다른 오해를 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느껴졌었고, 제일 악몽이 많이 꿨었던 거는 이제 나도 모르는 경민이의 모습이,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 경민이가 그려졌어요. 경민이가 그려졌는데 어떤 때는 이제 소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제 전소니 경민이 역을 해줬던 소니 얼굴로 보이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게 제가 그리워하는 누군가였을 때도 있었고, 제 얼굴이기도 했고, 뭐 우리 스태프님들의 얼굴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감독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거울 속의 얼굴이 검은 형체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영화에서 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의 악몽을 많이 꿨었어요. 그 영화의 이 공포감이 사실은 저 영화 보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 영화의 형식 자체가 미스터리 스릴러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공포감이 계속 그 음악과 같이 결부돼서 사람을 좀 약간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공포감이 같이 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자꾸 떨어뜨렸던 그 종이를 가져온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원래 이 자리에 그 전여빈 배우 응원과 그 제 많은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오시기로 하셨었어요. 김희석 감독님이. 그런데 갑자기 못 오겠다고 사정이 있으셨어요. 네. 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시는데, 못 오시면 그냥 이렇게 항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정말 저 이거 2페이지밖에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이거 다 행가리를 하나씩 해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의 감독의 말을 이 자리에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를 다 붙였어요. 붙이고, 그리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다 읽어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감독이 한 얘기 중에 그 날카로운 편집자의 시선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많은 감독이지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여빈 배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통, 연기를 하면서 고통을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하시면서 출발했던 어떤 마음이랑 같이 맞닿아 있고, 그걸 가장 많이 영이라는 캐릭터에 구현을 하려고 했고, 배우와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구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몇 년 전에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조금 네. 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몇 년 전에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사라진 친구의 몸을 수색하면서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을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들이나 수색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건네고 라면을 끓여주는 아주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제 친구의 이유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고 사라진 제 친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을 강을 바라보며 친구의 몸이 발견되기를 또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며 인간이 굉장히 하찮고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낸 내 옆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매일 나아지고 언젠간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녀의 몸으로는 굉장히 버티기조차 힘들게 어른들로부터도 내몰리고 그리고 같은 친구들로부터도 그 가해자의 어떤 그런 그 시선을 받으면서 내몰리는 게 도덕적인 살인을 했다라는 그런 그 죄명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 과연 이제 죄와 구원까지 나아가는 어떤 열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고 영희한테 어떻게 좀 구현을 하려고 하셨는지. 사실 여기서 영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 존재들 자체를 완전한 선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가 없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죄책감을 전가하려는 그 장면들, 모든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원래 그렇게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희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되게 약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제 입장에서도 해석을 하게 되니까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믿고 싶잖아요. 약간 선하다, 그래도 나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믿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저의 가치관을 자꾸 영희한테도 연기로도 약간 그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신은 여기서 인간의 약함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었어요. 저는 진짜 영희라는 인물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쥐가 이렇게 뭔가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있고 수세에 몰려있는 인물인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몰렸을 때 그냥 난 여기서 죽지 않겠어 하는 그런 어떤 방학 같은 게 있다라고 해야 될까? 의지 같은 게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지 때문에 이 영희가 굉장히 어떤 순간 멋있음을 가지고 가는, 오히려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뚫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살 소동, 그러니까 자해를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일종의 같은 또래 집단 사이에서는 구원자 내지는 아니면 또 어떤 우러르는 대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인물의 변화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 혹시 좀 약간 마음속에 그렸던 배우상이나 아니면 캐릭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참고했던 좋은 영화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그 영화들을 어쨌든 뭔가
그 연기들을 따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결도 아주 섬세하고 그 다각도로 되게 많이 느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떤 것을 보면 따라하게 될까봐 가장 그것은 꺼려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좋은 식구들을 많이 그 시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세라는 그 제가 지금 이름이 조금 헷갈린다. 시인의 이름이 헷갈리는데 네 그게 감독님이 그분 밑에서 잠깐 공부를 하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시를 읽기도 했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서로가 어쨌든 영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책들이나 어떤 클립들을 공유를 했었었어요. 근데 가장 원초적이었던 건 대본에 있는 영희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었던 건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 감독님의 그 기억들을 많이 기록을 했었어요. 일기를 써나가듯이 어쨌든 그와의 미팅이 있었으면 미팅을 하고 온 다음에 그 사람에게 들었던 기억들을 기록을 했었어요. 기록을 했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느꼈었던 기억 있잖아요. 아주 정말 파렴치한 그런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같은 것들을 지금 뭔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억들을 최대한 많이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뜨거운 장면과 굉장히 차가운 장면이 계속 교차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희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가장 뜨거운 장면이 사실은 자해를 하는 그 장면이죠. 그 화장실의 그러니까 청소 그 용액을 정말 그냥 마셔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서도 뭐 연기를 하실 때 굉장히 가장 표현력에 있어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장면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반대 지점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꼽으라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 살게 되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는 장면에서는 그와 반대의 어떤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온도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기를 하실 때는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일단은 그 장면 자체가 사실 그 잘 안 보이는 바닥이 미끌미끌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최대한 정말 리얼하게 담고 싶었는데 그 장면을 위해서 실제로 선생님한테 무용을 배웠어요. 무용을 배웠는데 무용을 배워서 한 레슨을 2번에서 3번 정도 했었고 혼자서 연습은 한 2달 정도 했었어요. 2달 정도를 하고 그 장면을 들어갔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영희였다면 살면서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이제 한 번쯤은 아니고 아주 많이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자기가 너무 미워지면 소박한 자해를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태는 평온한 마음보다는 어떤 광기가 자기 안에서 뭔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순간에 그 터져나오는 광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되게 과한 액션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안전하게 촬영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배웠던 안무들을 접목시켜서
함께 연기를 했어요. 그 손가락을 얻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연기의 어떤 그런 농축된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희의 행동이 그때부터 굉장히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고 눈빛이 달라졌고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떤 비극적인 것들로 연결되는 어떤 결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떻게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사실 그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처음에 영희가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발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발버둥 치려고 어쨌든 자기가 뭔가 죄를 지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몰리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피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시도를 하고 나서는 영희는 관찰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죽음을 시도하면서도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살을 시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결백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서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나한테 죄가 있다고 물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영희의 안에는 아주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왜 저의 연기에 계획했던 것을 확정을 왜 안 하고 약간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안 드리냐면 관객분들의 그 해석에 여지를 두고 싶어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오셨으면 어떤 답변을 들려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이제 그 연기를 하는 전여빈 배우에 대한 또 평도 이 편지에 쓰셨어요. 그래서 잠깐 좀 약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기는 좀 그럴 테니까 제가 조금 들려드릴게요. 여빈 씨는 오디션을 통해 만났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있는 그 생기 있는 눈이 제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오디션은 방송에서 보듯 연기력을 평가하고 배우의 가능성을 점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기 리딩은 핑계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이 일이 이 배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않다면 이 캐릭터를 소화하기 힘들 테니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갈 테니 이분이 곡성 조연출 출신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어둠과 비변되는 어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비밀스러운 고통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 장면들을 연출을 해나간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전여빈 배우는 그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엄청난 설레임과 순수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촬영 기간도 지금 아까 이제 뭐 2달여 정도 걸렸다라고 했는데 2달여 하고 나서도 보충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계속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영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편집이 더 어마어마해요. 그 촬영을 한 건 8개월 동안 혼자서 계속 끙끙 매달려가지고 이 감독이 편집을 했는데 그때 이 배우의 칭찬을 하네요. 편집을 8개월 동안 했는데 매번 치킨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영화제 끝나고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계산도 해주셨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입술 트지 말라고 립밤도 써주셨습니다. 이런 훈훈한 얘기로 배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왜이시나요? 아니요. 사실 그 배우분들한테 장난으로 단체방에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감독님이 엄청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아니까 치킨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부국제 때 상금을 받게 됐어서 이제 되는 대로 스태프님들과 한 자리에서 다 모이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이제 너무 바쁘게 자기 자신들의 이제 작업들을 계속 만나보고 계시고 그래서 되는 대로 적게 모여서 이제 한 잔씩 하면 그때는 뭔가 사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서 네, 꼭 제대로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을 아직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전여민 배우에 대한 좀 호평 코멘트를 조금 막간으로 들어봤고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제 마음속에 걸리는 건 제가 이제 그 생리대 장면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궁금했고 사실은 이렇게 그 뭔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장면이 많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영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장면이 중요했을까? 영희가 여성이라는 거, 소녀라는 거, 아니면 지금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게 이 아이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데 궁지에 몰린 사람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할 때 이제 그 감독님과 이 부분을 보시고는 어떤 좀 대화를 나누셨고 어떤 이유에서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써주셨습니다. 저 진짜 되게 특이한 이런 관객과의 대화라는 생각이 없는 데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네. 이 장면에 질문이 많이 나올 걸 예상을 하셨는지 이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르 영화에서 의뢰 그렇듯 신문을 통해 영희의 말투와 얼굴을 보고 마치 그 미스터리가 풀린 것처럼 그날의 진실에 도달한 것처럼 유추될 때쯤 신문 내내 힘들어하는 그녀를 관전하던 우리에게 언제부터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간과하고 있던 그녀의 고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비밀스럽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네. 심리가 어떤 심리인가요?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불편함이요? 사실 그 영희를 그냥 보고 있었을 때 저 아이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 뭔가 그 형사들은 얘를 그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다가가고 있구나. 얘의 어쨌든 뭔가 유추해내고 있구나 파악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얘가 지금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리통이라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를 조금 소통의 부재의 한 방식이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그 양호실에 갔었을 때 선생님이 또 약간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아주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극도로 진짜 아주 힘든 상황이고 그랬을 때 누가 툭 치면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막 진짜 쳤어? 약간 진짜 그럴 때 이제 너무 진짜 열받았을 때 누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몸이 힘들다거나 마음이 힘들 때 누가 그렇게 치고 가면 진짜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사실 증명을 했다라고 저는 증명의 방식을 그렇게 조금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감독님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실은 이제 이런 연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과연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배우에게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여빈 배우가 한 영화들을 보면은 대사가 이 정도로 많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그 한 영화 안에서의 역할의 분량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단편이 많았고, 이제 뭐 장편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극장에서 강철비 1987과 대적하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다 같이 볼 작품. 그 작품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이제 밝고 좀 약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전시켜줄 그런 캐릭터였고, 우리 손자 베스트라는 작품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여빈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 이번 작품은 완전히 침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푹 빠졌다가 거기서 내가 진짜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데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는 첫 경험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 1년여가 지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영화가 화제가 되고 상영을 하면서 그 느낌들은 어떻게 좀 다가오고 어떻게 영희를 떠나보낸다고 해도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주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반전이네요. 네, 아주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큰 화면에서 다시 영희를 처음 만났었던 때가 부국제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영희로서 너무 슬프다기보다는 그 제 많은 소녀 안에 현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영화 촬영하는 내내 동안에도 그거를 많이 인지를 하려고 했었었어요. 네, 그 기억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었을 때 그거에 벗어나려고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저한테 영이나 제 많은 소녀는 내가 그동안 뭔가 만났었던 아팠던 기억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을 아주 세밀하게 불러일으키는 작업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배우였다면 표현만을 갖고 왔었어도 가능했었을 건데,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쓰고 싶었었어요.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걸음걸이 하나 그리고 호흡 하나까지라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고, 또 그런 시도도 해보다가 어떤 때는 정말로 집중을 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그냥 밀어버리고 싶은 기억 있잖아요. 그거를 일으키면서 한번 연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떠나보내는 것은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홀가분한 기분이 조금 많이 들었었고, 캐릭터에서 뭐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에서는 내가 더 이해를 못했구나, 이 상황을, 그리고 인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더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었어요. 자리에 없는 감독님의 얘기와 곁들여서 배우님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영화 보고 궁금해하실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몇 번 봤는데 사실 볼 때마다 너무 떨려가지고 우선 오늘 든 생각은 그리고 이렇게 배우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서 든 궁금증은 혹시 그럼 영희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작품 얘기도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혹시 영희 캐릭터를 제외한 다른 캐릭터에 혹시 호기심이 생기셨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1차 오디션 때는 그 모든 역할들의 지문이 이제 경민의 지문은 없었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다
지문이 있었어요. 다 지문이 있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들만 있었는데 되게 다 궁금했었어요. 이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2차 오디션 때 감독님이 영희로 대사를 많이 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캐릭터들의 어떤 여지를 그냥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게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일 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주인공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네, 전여빈 배우님께서 신의 21일 라이징 스타로 2016년에 선정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 또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지금 세 번째 줄에 계신 저 민민이가 죽었을 때 시체 앞에 부모님들, 어머니 계시고 했었을 때요. 그때 네 번째 손가락에 경민이가 반창고를 하고 있던데 혹시 특별한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네, 참 아쉽죠. 이럴 때 감독님이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연가요? 네, 없었어요. 네. 저한테는 그 단서는 없었습니다. 네, 영희가 알고 있는 단서. 아니 손가락 얘기가 나와서 수화 얘기가 있는데 얘기 들려드릴까요? 첫 장면의 수화 얘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첫 장면의 수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통될 수 없는 시간을 관객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우리 옆에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소화로 그걸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다음에 그 손가락은 또 다음 질문에서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 네, 저도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수아의 내용이 나는 당신들 앞에서 나의 죽음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사실 영화 끝날 때까지 영희의 죽음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영희가 의미했던 죽음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영희가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경민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던 친구는 막 때리다가 울면서 미안해 미안해 하니까 꼭 안아주잖아요. 알겠다는 듯이. 근데 경민의 엄마한테는 그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지막에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둘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감정을 가지는지 궁금해요. 네, 영희는 죽음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이제 친구들 앞에서 수화로 선언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경민 어머니를 만나고 그 굴다리를 다시 걸어가잖아요. 그건 그 어머니 앞에서 시인한 말 그대로 죽으러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죽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죽으러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리로 걸어가는 길이었고 그 친구들이 한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서 희생양으로 다시 삼잖아요. 근데 유리라는 친구가 끌고 얘가 뭐 그랬어 뭐 그러는데 사실 유리도 자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영희네 집에 이렇게 주동해서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한솔이한테 그 욕하면서 이제 밭 때문에 막 이러면서 어쨌든 막 책상을 밀치고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책감에서 어쨌든 유리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한 명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그랬다라고 걔한테 다시 넘기고 싶어서 얘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영희는
그 사태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학교에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자기는 그냥 다시 잘 죽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정말로 죽으려고 했었는데 학교에 와서 보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이. 친구들은 또 다른 어쨌든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해서 그 친구를 때린 거예요. 자기가 때려야지 이게 끝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다시 전가받는 친구를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 손으로 끝내려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불쌍함이 있는 거죠. 이 친구들도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친구들도 불쌍하고 그 당하고 있는 친구도 불쌍하고 어쨌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자기 자신도 너무 슬프고 불쌍하기보다는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경민모를 찾아갔을 때 이제 사실 영이 굉장히 독한 친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경민 엄마도 참 불쌍한 사람인데 영희가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감독님이 말하고 싶어 했었던 그 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선인도 악인도 없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한계가 완전 극에 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희가 마지막으로 택하는 건 또 결국 죽음인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답변을 들으면서 죄송해요. 질문이 다시 생겼어요. 네,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 마지막에 그 걸어가는 장면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민이 죽는 나를 되새김질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 뒤를 돌아보려고 하다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랬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그 마지막 걸어가는 장면은 정말로 마지막에 촬영을 했었어요. 추가 촬영 가장 끝에 촬영을 했었었는데 그 장면이 중요했어요. 저희한테는 영희의 정말 마지막 모습인 거니까요. 근데 감독님이 카메라 쪽을 쳐다봤을 때 저한테 요거 얼굴이지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쳐다봤을 때 나 좀 붙잡아줘. 그래도 난 붙잡아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걸으니까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갖고 걷다가도 찰나의 약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쳐다보게 됐을 때 카메라 쪽을 쳐다보게 됐을 때 막 눈물이 주체 없이 막 나는 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됐었어요.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잔뜩 그 서글픔은 차올라 있고 독함도 차올라 있지만 근데 그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면서 느꼈었어요. 그냥 배우로서. 네, 그랬던 장면이었는데 마지막 해주셨던 질문이 어떤 거셨죠? 제가 잠깐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네. 그리고 내 노랫소리가 들려서 네. 네, 맞아요. 그 노래는 심지어 그 흥얼거렸던 노래는 콘서트장에서 경민이랑 같이 흥얼거렸던 그 노래예요. 근데 경민이의 생각, 경민이라는 존재는 영희한테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영희는 경민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어떤 부분 했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서 걸었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나도 경민이를 이해 못했지만 영희라는 사람도 또 남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 순간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 악에 바쳤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데 악에 바치는 이유가 나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친구의 죽음 이후에 이 소녀의 상태는 계속 악에 받쳐 있고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내 이 영화가
공포스러운데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무서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터널의 이미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공포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슬프다. 그리고 진짜 이 사회에서 지금 10대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이 끝까지 좀 약간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끊임없이 갑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극 중에 다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처음에 영희가 입원을 했을 때 영희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했다가 한 소리 물어보니까 또 나도 응원하고 있다고 하고 또 모를 일인 것 같은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친구들의 영상을 찍어서 가서 응원해주러 갔다가 실제로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다녀온 다음 날에 영희가 실제로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 뭔가 무용담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런 캐릭터를 설정을 하신 의도를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제가 감독님이 아니라 전화 연결하세요. 전화 연결. 진짜 전화 연결해야 된다. 저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다솜이야말로 가장 그 죄책감이라는 그것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가장 빨리 어쨌든 또 그거를 또 맞서서 또 형태를 변환시켜 버리고 싶어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캐릭터가 이미 이제 그러니까 공개 즉시되었고 사실은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이 캐릭터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중요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큰 어떤 그 포커스는 그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을 가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세에 몰린 캐릭터를 구현을 한다면 남자가 아니었을까, 소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소녀, 여성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그 차별 속에 단순히 그냥 나이가 어리다뿐만이 아니라 여자아이라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들 지금 아까 뭐 다솜이 얘기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편견이 깃들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경민 엄마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여배우들의 활약을 볼 수 있어서도 더더군다나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또 좀 되새겨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선물 같은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 참여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후에도 이 라이징 스타로서 또 이 뉴 아이콘으로서 올해 또 이제 2018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 많은 소녀를 통해서 저는 그 여자 동료 배우들을 이렇게 만났었던 게 처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설렜었고 기분이 좋았었어요. 왜냐면 정말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간신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회차는 많이 찍었었는데 계속 이제 대사는 없이 옆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서 있고 추위에 견디느라 정신이 없었었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또래 배우들이랑 심리적인 그 거리 유지는 했었어야 됐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뭐 서로 운동장을 돌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연기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서영아 선배님을 만났었던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기억 중에 하나였는데 네, 선배님이 저한테는 항상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여비나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너를 내려놔도 된다라고 곧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 느낌이 저희 동료들 전체 다 계속 그랬었어요. 2학년 7반 친구들이랑 계속 내내 함께 그랬었던 기억이 났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되게 좀 속상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동료 친구들이 도와줬는데 이거는 어디 안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죄책감이 들어요. 저한테는 무슨 죄책감이냐면 그 친구들이 너무 똑같은 시간을 너무 많이 고생해줬거든요. 근데 영희라는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너무 저만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것 같아서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물론 영화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는 정말 죄책감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이 다른 친구들이랑 너무 다 같이 노력했거든요. 어쨌든 추운 환경에서 다 같이 영화를 잘 만들고자. 그래서 혹시 또 나중에 개봉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감독님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배우 한 명 한 명이랑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평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다 같이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죄책감에서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한 명 한 명을 담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다음에 상영을 하면 그분들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제 동료들이거든요. 네, 선배님. 다음에는 다 모시고 하죠 뭐. 네. 전여빈 뮤 아이콘이라니까요 지금. 제일 많은 소녀가 아니라. 네. 그리고 네,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다음에 진짜 다 모으는 그런 관객과의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내년에 개봉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라인업, 내년 계획에는 아마 제 많은 소녀 개봉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보다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짧게 그 기대감도 좀 보고 싶은데 네, 그런데 아주 짧게 나오고요. 네, 아주 짧게 나오지만 제가 평소에 너무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드라마를 하게 된다면 노희경 작가님이랑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드라마 제목은 라이브이고요. 거기서 이제 특별 출연으로 정말 짧게 나와요. 정유미 선배님의 단짝 친구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나온 작품 소개 중에 하나가 뭐 미안해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서툴러. 근데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너무 서투르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 너무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의 어쨌든 애환과 감동이 담긴 드라마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라이브의 기획의도를 막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노희경 작가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 출연이지만 그 전여빈 배우의 존재감을 거기서도 또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기대를 더해봅니다. 또 영화도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네, 저도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라 열심히 공부하기로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을 이제 좀 포기하시고 이 자리를 이렇게 꽉 메워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한 말씀 좀 드리면서 마쳐볼까요? 네. 네. 무지
많이 떨리고 감사하고 한 마음이 아주 교차가 되는데요. 네, 말이 조금 부족함이 많았더라도 그 다음은 조금 더 괜찮아질게요. 네.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